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날 많이 떨어졌죠. 심리적으로도 실제로 떨어진 율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그날 시가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5. 약 5% 정도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알트들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알트 코인들이 더 많이 떨어졌죠. 어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지만 알트 코인들은 약 10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죠. 한 8%에서 한 12% 정도 사이 이게 좀 빠졌다고 봐야 되죠. 수준으로 빠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비트 대망이 이제 얘기를 드리기를 몇 가지 이제 측면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음봉을 주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다고 이렇게 양봉을 주는 경우 하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음봉을 열어 주고요. 양봉을 해서 이렇게 거진 이게 이 내려온 음봉보다 절반 이상 올라간 경우, 이런 경우를 가정을 했었는데요.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아래 꼬리는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절반 뭐 올라오지는 못했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양봉을 이렇게 주고요. 오늘 내일 아침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절반 수준에 이제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중에 있다. 그래서요. 먼저 보면 이제 4월 4일 날 5,730만 원의 이제 고가고요. 이후에 4월 5일 날 시가로 5,706만 9천 원까지 갔다가요. 장중에 고가로 5,764만 5천 원, 저가로 5,607만 원, 그리고 이제 종가 마감으로 5,615만 5천 원. 그리고 어제 4월 6일 어제가 아니죠. 4월 6일 날 시가로 5,619만 5천 원, 장중에 고가로 5,632만 3천 원, 저가로 5,303만 4천 원, 그리고 종가로 5,307만 2천 원. 그래서 이제 이날 마이너스 한 5.5%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시가로 5,307만 2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장중에 고가로 5,434만 원.
갔다가요. 저가로 5,275만 4천원. 그래서 내려갔다가, 종가 마감을 5,381만 4천원에 했고요. 금일 시가로 5,381만 3천원. 예, 시작을 해서 장중에 고가로 5,430만원. 저가로 5,397만원. 그리고 현재 5,422만 2천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어저께 이렇게 떨어진 이후로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장 시작 전 9시 전까지 해서 5,275만 4천원 여기죠. 5,275만 4천원 이후로 해서 장 시작하면서 이제 올려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어제 아침 9시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 해서 약 2점 한 8% 정도 되죠. 2.8% 정도 상승. 비트코인 기준에서 현재까지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월 5일이죠. 4월 5일 여기 4월 5일 4월 5일 요런 건 빼고요. 시간당으로 봐도 그러니까 요건 일단 빼고 여기 양봉의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봐서요. 여기죠. 7.9% 그죠? 7.9% 말씀드렸지만 7.9%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금액인데요. 약 450만 원이 빠졌죠. 하락을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7.9% 그죠? 그리고 이후로 해서 현재요. 현재 몇 프로요? 2.7%. 그러니까 아직 뭐 회복을 좀 못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절반, 그러니까 약 4% 이상 정도 좀 올라와 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직은 주질은 좀 못하고 있죠.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요? 그러나 이게 장에 큰 뭐 악영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어제 아침 9시 이후로 해서요. 현재까지 양봉을 주고 있다는 게 이제 의의가 있다. 차트도 그렇게 등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떨어져서 이제 올리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자, 토론상. 약 한 140만 원 정도 올렸네, 그죠? 어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렸다시피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아쉬움은 이제 어저께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게 이제 아쉬움이지, 아쉬움이라는 거죠. 아쉬움. 이 아쉬움은 이제 비트 대방의 개인적인 아쉬움 좀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아쉬움이죠. 이제 마음을 담은. 그러나 이제 요게 어떤 하락을 큰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더라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좀 빠르게 올리거나 뭐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얘기를 드리기를 떨어져도 이렇게 올릴 상황이다. 그러나 종가 마감을 해서 아래에서 이제 마감이 된 게 좀 아쉬움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기를 살짝 좀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아니면 아리꼬리를 좀 길게 달고라도 이제 바로 올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석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릴 거다 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공포감은 없었다. 아직은 없었다. 다행이죠. 그럴 우려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좀 염려를 하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이래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달고요. 받아먹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래 되면 또 이제 이래 되면 죽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요 구간을 이제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요 구간은 좀 아쉬움은 있으나 뭐 그렇게 큰 그런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구간은 아니다. 저항을 받고요. 여기가 큰 틀에서 보면 올려서 떨어져서 올리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보자. 떨어지다가요. 상황이 좀 그래서 움푹 좀 내려왔다 올라가는 수준. 그런 거죠. 세상이 정확하게 뭐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예측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도요. 예측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일은 잘 없죠. 특히나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요. 앞에 맞고 뒤에 맞고 모든 구간을 제어해서 계산식이 구단같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된다. 이제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서요. 이제 어제 9시 이후로 해서 반등을 줬는데 혹여나 장중에요. 우리 올렸다가도 아니면 이제 어제 같이 어제 장중에서요. 오늘 아침 새벽까지 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로 되면은 이제 요 오늘 장 9시 이후로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시 이후로 해서 신호가 좀 좋을 신호도 있을 수도 있죠. 요런 날 같이요. 요렇게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자. 상황이요. 그래서 요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차트상 이제 상승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상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보면은요. 흔들려서 떨어질 때, 조정 줄 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 타이밍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은 좀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은 현재 그럭저럭 흘러가다가요. 조금 상황이 좀 삐끗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와 양쪽 긴축이 최근에 나오지 않던 말이 쑥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하락 중에, 조정 중에,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중에 쑥 떨어진 거예요. 최근 몇 주 새에 떨어졌다. 떨어졌는데요. 이 양적 기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죠, 정권. 주식보다도 떨어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 이 얘기죠. 어제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시장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주식이라 뭐 정권하고도 묶어두다가 이제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뭐 그러는 시대인데요. 최근에 현실적으로 이제 더 두드러지고 있죠. 또 한 예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전쟁 사태가요. 가상화폐가의 어떤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비안전 자산으로서 굳어지느냐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냐 이 자체만으로 해도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식이랑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완전한 분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떨썩거리지만 상황 정리는 빠르게 이 주식보다는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는 신생으로 대두되는 것도 있고요. 시장에 관심이 또 많은 것도 있죠.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이쪽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더 밝은 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거는 거래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요. 최근에 이 하락하는 일도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설사 상황이 뚝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이 회복하는 걸 또 이제 삼아서 여기 이제 잘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죠.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간에 이 떨어져 주지만 않았다는 것만도 감사하죠. 여기까지도 시나리오로 따지면 이중까지도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요, 여기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하락 조정 중에 뚝 떨어졌지만, 여기도 지지단이고, 이 언저리에서 올려주고 있는 것만. 상황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봐도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아까도 시간봉을 봐드렸는데요. 10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 좋으면 뭐 스물스물 올리다가도 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넓게 멀리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노출 구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출 그런 측면에서 쳐다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주든 한 번으로 조정을 보든 주고 조정 중에 올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변화는 아직 없다. 급변하게 올라간다든지 급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급하게 올라도요 신호를 주는데요 아직은 그런 신호는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 어제 이후로요 양봉을 요 작게 줬다는 게요 나쁘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일단 나쁘다는 표현도 아니다. 다음날 오늘 내일 중으로 긴 장대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시장 상황이 좀 더 개선되어지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빌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양적 긴축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미 우리는 50bp라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25bp로 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소폭 그러나 횟수를 늘려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바뀐 거죠. 바뀌면서 빠르게 그리고 금액도 뭐 950억 달러 돈으로 해서 계속 하겠다는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끌어당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 이미 익숙하게요 반영이 돼 있으면서도요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죠. 속도의 문제에 양적 긴축을 동원을 하면서 이제 이거 이제 긴축 정책 금리만 얘기 나오다가 이제 이 얘기까지 풀어주는 얘기도 예전에 했듯이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요게 요 리스크가 하나, 두 개의 문제가 요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다. 역설적으로 돌아보면요. 하락할 때의 양적 완화가요. 끝나가면서요. 테이퍼링을 줬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의 종식이 이제 테이퍼링이니까 이래 되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서서히 돈 풀기를 줄여나간 거죠. 끝낸 거죠. 이렇게요. 끝내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양적 긴축 그러니까 이제 돈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높이겠다는 거죠. 예? 그런 단계인데요.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떨어지는 율에 비해 가지고는 현재의 하락률은 요게 아까 같이 이제 1, 2 문제 그죠? 러시아 사태랑 이렇게 양적 긴축을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얘기는 한 거죠. 그때 가서 또 해야 하는 거니까. 연준은 말은 항상 앞서잖아요. 그죠? 항상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지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죠.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이게 더 양이 하나라도 커야 되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전문가도 아닌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피터 대방이 잘은 모르겠다. 이 시장의 상황이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이 현재 차트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7.9% 하락을 했다. 7.9% 하락률이 상당히 낮다. 이 정도의 애를 여기서요. 여기서 윗꼬리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봐야 이거 기네 긴 건데
이거 있잖아요. 보통 긴장대 하나 수준보다 못하다. 모두 이틀 연속 하락한 거. 그죠? 이거 하나에 못하다. 두 개 합치면 이렇게 큰데, 마찬가지죠. 그렇다. 그래서 시장의 강도가 아,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래지만은요. 그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알트들은 이제 조금 더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비트보다 알트들. 많이 올라간 놈일수록 잘 떨어졌다. 원래 그렇습니다. 잘 올라가더라도 비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요 추세선을 타고요. 여기 요 추세선을 잘 타주고 올려서 조정받고요. 한 번 더 조정을 주는데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잘 된다면 올려서요. 올려주기만 하면 아니면 적어도 여기를 다시 지지받는 순간 요때만 된다면 알트들은 굉장히 좋아지죠. 시장 자체가요. 그러나 요렇게 올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이제 올려주지 못한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받아들이는 게 1이랑 2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잖아요. 실제는 비트는 7.9% 아주 좋은 성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올려주고 있죠. 이 주요 구간이 이뤄요. 그러나 요 떨어질 때 요 1과 2의 영향으로 해서요. 비트가 떨어짐으로 해서 알트들이 그때 비트가 순식간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하루 반 정도 사이에 이틀 정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이 떨어지는 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선방향돼서 많이 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비트보다. 그러면서 비트가 또 상대적으로요. 빠르게 회복한 원인도 거기에 있는 거죠. 비트가 또 내려와 보니까 비트가 상대 덜 내려왔거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겁을 많이 먹은 애들은 여전히 내려왔으니까 눈치 보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중이고, 많이 올린 놈 많이 올렸죠 이미. 그죠? 어떤 놈은 야 아니다 얘가 더 올렸다가 다시 살짝 내려놓은 놈도 있죠. 그런 상황.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8에서 한 12%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 춘추의 차트만 보고서 이제 예측을 하고요.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상황 더하기요. 차트를 바라보고. 시장 상황이 어떤 놈이 얘기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상황을 읽고요.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 이 정도다. 앞에 상황을 보니 우리가 이 당시 여러분들 기억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당시 이 동산 들여다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뭐라 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이 상황은 1 아니면 2가 아니라 1과 2가 반영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정도다. 그리고 소폭 올리니까 비트가 소폭 올리니까 알트들은 주르륵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렇다는. 알트들은 비트보다 올라갈 때 푹 간 놈들은 떨어질 때 비트가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비트 올라가네. 다시 올려버려. 만약에 비트가요. 그래서 이제 성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비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황 같이 단순히 트릭에 의한 거면 이렇게 말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시장 상황이 1이랑 2의 영향이 있는데 비트가 이 정도 선에서 올려줬다 하면 올려준 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신호죠. 그거는 이제 강도가 요번에 강도와 요 정도 강도
그리고 요렇게씩 올렸다. 생각보다는 많이 올려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현재까지는 올려놨다. 중요 지지 저항 구간을 올려놨다는 것도 괜찮게는 비트 대망은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위에든 여기는 올려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여기 못 올려줘가 여기 저항받고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떨어져서 이거 받고 올려야 될 시간 과정이 또 필요한데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시나리오를 짜고요 그냥 내 나름대로의 무슨 그냥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시장 상황 이게 이제 차트 보고 거래량 보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예. 떨어지지 않고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머뭇거렸다 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요 반동을 주고 올렸다가 여기서 종가 마감하고 지금 올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될 줄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황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에 하락 강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 구간을 일단은 안착 중에 있다. 석 올려서 시원하게 누가 눈에 보이게 좀 두드러지게 확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어서 그렇지만요. 여기를 올려준 거 해도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걸 파악을 해놔야 된다. 이 구간을 올려줬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여기를 통과하면 뭐 추락한다는 뭐 어떤 유튜브도 있고 한데 어디서 그런 근거를 들이대는지 잘은 모르겠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상황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분 말대로 떨어졌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다. 시장 상황이 그래 했다 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을 나쁘게 봤을 경우에 금리 문제로 대두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제도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지는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올릴 상황이 요게 그냥 넓게 봐서 지지로 봐도 무난하다. 여차하면 요게 트릭으로 잡고요. 하락거리 많은 사람들이 하락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올렸다 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는 조정 중에요. 조정 중에 1이나 2의 영역에서 조금 더 추락을 했다가요. 거기서 머물고 올린 것 같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게 크지 않고요. 크지 않다는 것만으로 해도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걸 보면 상승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유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들여다봐야 되죠. 이게 뭐 100%라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갓도 아니고 그죠? 갓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상이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경우를 가진다면 우리는 항상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회를. 항상 요겁니다. 남이 A랑 펜을 들고 있을 때, 그죠?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팔려는 마음이 있고, 심리적으로 팔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락률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추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 나름의 신념이 만약에 있다. 판단을 한다. 그 판단의 근거는 확률적으로 아닐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높은 것 같으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이번에 하락률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주선주선 올라갈 때 매수해. 그럼 올라가 버리면 아까 내가 알트들 대체적으로 올라간 거를 보니까 10%가 넘더라고요. 어떤 것 대부분이에요. 10%대. 그렇습니다. 하락률은 제가 말했습니다. 하락률은 이게 늘 얘기 드리는데요. 100원에요. 50% 빠지면 100원이 50% 되잖아요. 50원이잖아요. 50% 빠지면 50원이잖아요. 50원. 근데 50원에요. 여기서 올리면요. 100원으로 올리면 100%입니다, 여러분. 50원이 100원으로 올리면 100%죠. 그죠? 그러면 5% 내려간 게 올라가면 몇 프로냐? 상대적으로 5% 이상은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 100만원 넣었다. 10%만 해도 10만원 건지는 거죠. 그죠? 10% 요즘 시국에 10% 먹기가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잘 보자. 그리고요, 우리가 바닥이나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비트가 여기 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 했는데 한번 이따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찾아봅니다. 올리다 떨어져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저점을 찾자고 우리가 요 하락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점에 1월 20일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 여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1월 22일 이후로 보면 1월 22일자 여기가 바닥인데 현재 요 언저리에 있는 놈들이 있다. 요 언저리에 요 구간만 봤을 경우에 그죠? 전체 통틀어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요 구간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현재 여기 1월 22일 비트코인 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일단 둘째 문제고 1월 22일 이후에서 현재 위치가 요게 바닥으로 보면 그죠? 요 비트가 현재 여기서 떨어져 여기 있을 때 올라간다 했을 때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요 언저리에 있는 놈들이 있는데 찾자 얘기했잖아. 찾자. 많이 없다. 언제부터? 2월 28일 이후부터 여기 요 구간 여기서 딱 했을 때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절반 우리가 추적을 했죠. 요 2월 28일 이후에 비트가 요 구간에서 있을 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여기 올려주기를 바라보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게 있냐 찾는데 한두 개가 몇 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 알트코인들을 올라오는 여기 찾아보면 몇 개가 있던데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올리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 구간을 올라오는 코인들을 우리가 물색을 찾았죠. 올라오는 코인들마다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여기 올리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는데 예? 그러나 저러나 지금껏 안 올라온 놈들이 있더라. 여전히 이 바닥에 있더라. 그러면 1월 22일 기준으로 바닥 코인
비트가 올리면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여기 있다가 여기를 올려주고요. 여기 있다가 요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나 요 구간을 지금 올려주고 있죠. 많은 코인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오고요. 여기 있다가 이리 올라왔잖아요. 빠르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기 아직까지 요 구간에 있는 놈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얘네들 여기 있었겠냐 이거죠. 올라가면 이제는 비트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빨리 찾자라고 얘기 드렸죠. 첫 전제가 하나가. 근데 요번에 비트가 요렇게 추락하면서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요. 올라갔던 코인이 떨어지는 경우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 주는 코인이 있죠. 그죠? 자, 요런 놈도 단타 해먹기는 좋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올라갔던 코인들 중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특정 구간 올린 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최소한 여기 밑으로는 안 떨어지더라. 그런데 요 바닥 구간에 절반 밑에 있는 올리를 하다 떨어진 놈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매수 더 노려볼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겠죠. 올라가는 놈도 있습니다. 보자 이겁니다. 보자. 관심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요 학습을 해야 학습을 그러고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죠? 다음 왜 하느냐? 다음에 유사한 형태가 오면 그죠? 우리가 판단을 빨리 가질 수 있으려면 이거를 이런 안목으로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비트가 올릴 때 내릴 때 알트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특정 구간에 그죠? 요걸 올리려 할 때 떨어졌는데 그리고 요거 이제 말아 올리는데 알트들은 어떠냐? 우리가 비트 대망이 말한 이 구간에 지금 내려오는 놈들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아직 안 올라가는 코인들이 어떤 형태의 코인이냐를 분석을 하자.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놈들이 평생 이 위치에 있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 이거 알트 코인들이요. 명찰 달고요. 춘번으로 해서요. 내가 먼저 올라간다. 2번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 우리 나름대로는 구축을 해야 돼. 이놈이 메타버스 코인인지 뭐 그죠? NFT인지 뭔지 구색을 취하고요. 시총이 얼마인지 거래량이 얼마인지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률이 최근 6개월, 5개월, 4개월 이상 된 코인이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괜찮은 확률적으로 올라갈 것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죠? 어떤 거요?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자. 올라가는 놈은요, 올라갔다 이번에 떨어진 것도 한번 계속 우리가 봅시다.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잘 말아 올려주더라.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요, 알트코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놓고요, 알트를 얘기를 왜 하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 알트가 따라 움직이죠. 알트코인들이 지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알트코인을 살라 하면 비트를 80% 봐라. 그리고 판단에 서면 내가 사고자 하는 알트코인을 20%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샀으면 매수 매도 하려면 반드시 비트코인을 향방을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알트코인들을 차트를 봐라. 알트들이 대각하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더 볼까요?